오늘 졸츠 보고서 발표가 있었고 한국 시간 한밤에 제롬 파월 의장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 관련해서는 제가 속보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요. 안 보신 분들은 이 영상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 내용은 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가장 주목받은 주식 역시 테슬라였죠. 주가 지지부진했던 테슬라는 오늘 10% 넘는 장대 양봉 그려주면서 한 방에 부진했던 주가를 끌어올리는 저력 과시했습니다. 아직 연초 대비해서는 주가가 좀 내려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주가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이목을 끌었는데요. 몇 가지 재미있는 차트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오늘 주가가 왜 올랐는지 먼저 점검을 해야겠죠. 2분기 차량 인도 실적이 시장 기대를 웃돌았기 때문입니다. 2분기 인도량이 44만 3,956대를 찍었는데 1분기 38만 6,810대 대비 14.8% 늘어난 것이었습니다. 시장 예상치 월가 집계인 44만 8천여 대 대비해서도 높았습니다. 이날 대표적인 테슬라 강세론자로 불리는 댄 아이브스가 테슬라는 비용을 줄이고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력을 10에서 15% 감축했다. 성장 스토리 재개되면서 앞으로 좋은 날이 올 것 같다. 2분기는 테슬라에게 엄청난 실적 회복이다. 이렇게 좋게 평가를 했고 월가는 이날 다른 설명이 필요 없죠. 주가를 무려 10% 올려버리면서 이번 차량 인도량이 시장을 안심시키기에 충분했다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차량이 엄청나게 잘 팔리는 건 아니죠. 이번 2분기 실적은 전년 대비해서는 4.8% 줄어든 것인데요. 차량 판매량이요. 그래서 이렇게 YOY로 보시면은 두 분기 연속 차량 판매가 줄고 있다. 이런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이 어디에 주안점을 두냐, 어떤 판단을 하냐 여부인데 여튼 시장이 지금 정차 시장 경쟁이 굉장히 글로벌하게 치열해지는 그런 상황에서 이 정도 숫자를 보인 것만으로도 테슬라가 굉장히 선방했다. 즉 긍정적인 부분에 훨씬 점수를 준 것 같습니다. 이날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술을 완전히 해결하고 옵티머스 로봇을 대량 생산하게 되면 테슬라 주식을 공매도하고 있는 사람은 파멸할 것이다. 이렇게 X에 글을 올렸는데요.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 이렇게 또 덧붙였습니다. 과거 빌 게이츠와 머스크는 악연이 있었습니다. 게이츠는 테슬라 주식을 공매도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 손해를 좀 봤습니다. 근데 게이츠 기후변화 대응 전도사잖아요. 그래서 머스크한테 관련해서 기부를 요청했다고 해요. 근데 머스크가 거절하면서 훗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기후변화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한다는 사람이 그걸 위해서 가장 애쓰는 기업의 주식을 공매도할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빌 게이츠에 대한 강한 악감정을 드러내는데 이번에도 특유의 뒤끝이 나왔습니다. 공매도 세력 파멸할 것이다. 심지어 그게 게이츠라도 이렇게 뒤끝이 장렬해 주시면서 테슬라 주가 상승을 만끽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석가는 이런 그래프로 테슬라 주가 설명을 하는데요. 재미있는 법칙을 가져왔습니다. 큐리어스 패턴이죠. 어떤 법칙이냐면 테슬라 실적 발표 이후 2주간의 이 수익률이 2주 전 수익률과 비교했을 때 이 실적 발표 이후의 수익률이 확연하게 좋다는 겁니다. 물론 요 최근 3개 분기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3개 분기 때는 이게 좀 깨지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특히 지난 실적 발표 때는 굉장히 이 법칙이 들어맞았고 3년 정도 평균 해보니까 이 법칙에 따르면 수익률이 한 10% 된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 아직 테슬라 실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서 실적 발표를 즐기고 팔고 나오면 평균적으로 확률적으로 10%는 벌 수 있다. 이런 상황이다. 꼭 이렇게 제가 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이런 법칙이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술적 분석 파트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지금 넥라인이 189달러 정도에서 지지가 되고 있고 이 첫 번째 저항선이 232달러, 그 다음에 299.29달러가 저항선인데 지금 차트가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이기 때문에 상승 반전 패턴이고 이 저항선을 깨고 올라가면 더 큰 상승이 예상이 된다. 근데 지금 테슬라 주가가 232달러까지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분석에 따르면 지금 저항선을 돌파하기 직전이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월가 의견도 약간 엇갈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웨드부시는 지금 테슬라 목표 주가 275달러 걸어놓은 상황이고요. 모건 스탠리가 목표 주가를 또 공격적으로 310달러로 올렸습니다. 반면 웰스파고는 테슬라 차량 판매 앞으로 신통치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으로 목표 주가 120달러에 걸어놓고 있고요. 골드만삭스 역시 주가는 중립 목표 지지로 걸어놓고 175달러 걸어놓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월가 분위기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34개 레이팅 중에 12개가 바이, 14개 홀드, 8개 셀.
평균은 182달러 정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오늘 매크로 변수를 좀 살펴보자면 오늘 파월 외에 파월 발언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굴스비 총재가 발언을 했고 이 굴스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연준이 통화 정책을 선택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감축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이제 갔다. 왜냐하면 경기 둔화 경고 등이 다시 커졌기 때문이다. 지금 실물 경제가 약화되고 있다. 연준이 경제의 실질적인 측면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구체적인 시기를 묻는 질문에서는 우리의 손을 묶고 싶진 않다며 답변을 거절했습니다. 이건 아까 파월 역시 질문자가 구체적으로 인하 시기가 언제인가요? 9월? 이렇게 물어보니까 답변을 회피한 바 있습니다. 굴스비가 본 주요 데이터 중 하나가 아마 이것이었을 텐데요. 최근 GDP 나우 데이터 보시면 2분기 지표가 상당히 내려갔어요. 지금 1.7까지 내려갔거든요. 2분기 예측치가 3%를 웃돌다가 최근 들어 급락해서 소비 둔화에 따른 그런 영향이 크겠죠. 1.7까지 내려간 상황인데 1분기 확정치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1.4 찍혀 있었고 여기서 1.7 정도가 찍히면 2분기 연속으로 2% 성장을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긴축을 유지하면 이 파월도 지금 금리 수준이 제약적이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 높은 금리를 그대로 놔두면 그게 긴축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더 오래 놔두면 안 된다고 굴스비는 보는 것이죠. 더 늦기 전에 조금 덜 긴축적인 영역으로, 즉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영역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굴스비가 얘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브레인베어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올걸브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